자, 데이 16일차죠, 오늘이. 데이 16-1 넣으시고, 여기다가, hello css.html이라고 이름 쓰고 저장을 할 겁니다. hello css. 벽선 좀 더 보기가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CSS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H1 태그 하나 써주시고, 여기다가 CSS 알아보기 쓰겠습니다. 자, CS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예요. H3 태그 하나 열어주시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뜻이 연속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리고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양, 형태, 그런 것들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시트는 말 그대로 문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스타일을 기록하는 문서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H1 태그나 H3 태그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만들어진 대로 큰 글씨와 조금 더 작은 글씨 형태로 해가지고 제목 두 개가 보이겠죠?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학습을 하셨던 거에 따라서는요, 자, 만들어진 문서들에 대해서 글씨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글씨 색깔을 바꾸는 거, 글씨 크기 바꾸는 거, 글씨 형태 바꾸는 거를 자, 우리가 배웠던 HTML로는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혹시 특성에 있는데 특성으로 안 배운 거는 아닐까요? 자, 만약에 이런 거는 있겠습니다. 아래에다가 하나만 여러분들 테스트 삼아서 한번 볼게요. 자, 폰트라고는 태그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쓰지는 않는 옛날 태그거든요. 자, 폰트라고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이름 하나 써 놓을 거고요. 자, 저장해 놓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자, 글씨가 하나가 보이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 놓으신 텍스트가. 자, 폰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 글자 색깔을 우리가 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컬러. 자, 그리고 특성 썼으니까 여기다 값을 대입할 때는 값을 대입하는 거를 연산자 뭘 쓰죠? equal 쓰시고 값은 항상 따옴표. 자, 태그에서는 무조건 어떠한 특성 값을 입력할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변함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는 red라고 쓰시면은 글씨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글씨 색깔 바꾸려면은 컬러 레드 똑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써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다시피 자, 특성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태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컬러라고 하는 특성이 적용할 수 있는 태그가 있고요. 컬러라고 하는 특성이 써도 적용이 안 되는 태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셨다시피 H3 태그에는 컬러라고 하는 특성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 스타일이나 모양을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는 거는 극히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CSS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각 태그들에게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는요, 태그에게 연속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우리는 먼저 아래에다가 HR 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요. 자,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인라인 스타일 적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그냥 빼고 인라인 적용 방식이라고 쓸게요. 인라인 적용 방식. 자, 여기다 p 태그 하나 또 써주시고요. 자, 위에서 보셨다시피 컬러라고 하는 특성은 적용할 수 있는 태그가 정해져 있죠.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 돼요. 자, 그렇지만은 모든 태그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ID 특성과 클래스 특성 같은 경우는 모든 태그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특성이에요. ID 특성과 클래스 특성은 자, 모든 태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 또한 자, 이것들 말고 또 모든 특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태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스타일 특성 또한 모든 태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고요. 자, 이 특성의 값을 통해서 태그의 모양이나 형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거나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모든 태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이고요. 이 스타일 특성을 통해서 태그의 모양이나 형태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거는 인라인 적용 방식인데요. 자, 보니까 이게 좀 위쪽에다 써야지 되는 것 같네. CSS에게. 자, 아무튼 아래에다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BR 태그 하나 줄 달아주시고. 자, 이건 일단 한번 적용 먼저 한번 된 걸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용하시고 확인해 보시면은 아랫줄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글씨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먼저 기본적으로 글씨 컬러를 바꾸는 거는, 자, 컬러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지만은 피태그에게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한 칸 떼고 스타일 이렇게 쓰실 건데요. 자,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H1 태그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모든 태그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1에다가도 스타일 특성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H3 태그한테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할 수 있어요. 자, 바디 태그에게 특성을, 스타일 특성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태그들은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HTML 태그에게도 원하신다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쓰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자,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크기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색상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 자, 글자를 예를 든다면요. 자, 글자 색상, 글자 크기, 글자 굵기, 서체, 그리고 줄 정렬 상태, 줄 간격, 이런 것들은 글자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 스타일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컬러라고 하는 속성 한번 볼 거예요. 자, 스타일 안에서는 역시 글자 색깔을 바꾸는 컬러라고 하는 속성 이름은 역시 똑같이 씁니다. 컬러. 자, 근데 자, 스타일 안에서는 값을 사용할 때는 달라요. 자, 요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특성이라고 불렀죠. 자, 책에서는 요것도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속성. 자, 근데 자, 저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 스타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속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속성. 자, 책에서는 그거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속성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책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자, 맞는데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특성과 속성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속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스타일 특성, 뒤에 거는 컬러, 속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쓴 거는 요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컬러, 특성이에요, 속성이에요? 특성이라고 불러주세요. 특성. 자, 스타일 안에 들어간 것만 속성이라고 우리는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컬러, 속성을 쓰시고, 여기다 값을 쓰실 때는요. 자, 특성은 equal 해가지고 따옴표로 썼었죠? 자, 여기선 값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콜론이에요, 콜론. 콜론을 넣으시고, 자, 여기까지 넣으시면 기본적으로 색상을 지원을 하는 값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원하시는 값들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다크 터키시인가요? 이거 색깔이 이쁠 것 같은데요. 자, 전 그냥 아무거나 한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색깔, 마음에 드는 색깔 아무거나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색깔이 바뀌어요. 바뀌었나요? 예, 다크 오렌지. 어떻게 나올까? 이쁘네, 저것도. 상관없어요. 예, 색깔 바뀌는 게 중요하지.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요거를. 자,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글자 색상에 관련된 스타일은, 좀 색상을 어려운 거 써가지고, 저 그냥 핑크로 쓰겠습니다. 핑크. 자, 핑크라고 하는 값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뭐, 남자는 핫핑크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아, 이게 핫핑크구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또, 자, 글자에 관련된 속성이 컬러 하나만 있지는 않죠. 자, 여기다가 또 뭘 적용을 해볼까요? 크기? 좋아요. 그럼 크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컬러라고 하는 거를 쓰고 또 스타일 태그를 만들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칙이 위반이죠. 그쵸? 자, 왜? 같은 이름의 특성은 자, 한 번 이상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안에다 다 몰아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쓸 건데요. 자, 하나의 특성 이름이, 속성 이름이 끝나면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을 내주신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속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요. 글자, 폰트, 그리고 대시, 사이즈라고 써요. 그리고 역시 또 값을 쓸 때는 뭘로 쓴다고요? 콜론으로 구분해서 자, 이걸 좀 눈에 띄어야지 되니까요. 24 픽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값 쓰시고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글씨 커졌나요? 자, 뒤에 거 이거 스타일은 지우시고. 예, 글씨 커졌죠? 자, 우리는 이러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모양을 만들 건데, 자, 인라인 적용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태그 내부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13번 줄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거죠. 13번 줄 안에. 그쵸? 그래서 인라인 적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태그 안에 자, 특성을 적용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속성을 제어를 하는 거를 인라인 적용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자, 아래에다가 p 태그 하나 더 만드시고요. 자, 인라인 적용 방식은 자, 태그 다시요. 자, 스타일 특성을 사용하여 자, 속성명과 속성 값을 정의하여 자, 모양이나 형태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요, 지금 p 태그에 어떤 속성이 적용되어 있는지 한눈에 빡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아래쪽 p 태그에는 모양이나 형태가 적용이 됐나요? 아니, 그쵸? 그러니까 즉, 자, 속성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속성이 적용됐는지, 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독성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지만은, 자, 나는 모든 p 태그에는 똑같은 이런 형태를 적용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p 태그를 한번 쓰고, 다 공통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시려면은, 또 이거를 갖다 써야 됩니다. 물론 쓰는 거야. 어렵지는 않죠.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시면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p 태그를 문서에 한 100개를 만들어 놨어요. 100개 다 써놨는데, 보니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색깔을 바꿔야지 되는데, 그러면 수정을 몇 번을 해야지 되는 상태인 거예요? 100번. 그쵸? 태그가 100개면 수정도 100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반복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라인 적용 방식은 우리가 이런 게 있지만은 잘 쓰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판독성이라든가 자, 직접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자,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적용 방식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HR 태그 하나 더 줄 그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H 태그 써주시고, 이번에는 내부 정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부 정의 방식. 위에는 인라인 적용 방식. 이거를 이렇게 띄는 게 낫겠군요. 내부 정의 방식.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자, 스타일을 내부에다가 정의를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내부라고 하는 거는 문서 내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타일을 자, 문서 내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 만약에 스타일을 내부에다가 적용하는 방식이면요. 자,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문서 HTML 시작해서 끝나는 것 중에 어디인가에 써놓고 거기에다가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는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서 내부 어디인가에 만든다 그러면은 어디에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굳이 제어를 하는 거를 만들겠다 하신다면 자, 바디는 하는 역할이 뭐죠? 그렇죠.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헤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헤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헤드는 바디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설정하거나 제어를 하는 부분이다. 어디가? 요만큼이. 그쵸? 그럼 바디는 뭐 하는 부분이라고요? 보여진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웹에 표현할 때 모든 건 전부 다 바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스타일을 제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바디에다 쓰는 게 좋을까요? 헤드에다 쓰는 게 좋을까요? 그쵸. 제어를 할 거니까는 헤드 안에다 쓰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요. 예, 맞죠? 자, 스타일을 내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헤드 태그 안에다가 자, 스타일 태그를 작성하고 자,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는 요소를 왜 묘가 나와? 요소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자, 스타일을 문서 내부에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별도로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자, 내가 아까 전에 이제 글자 크기라든가 색상을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자, 적용할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태그 가시면은 여기 어디다가 만들까요? 그냥 순서상 자, 메타 타이틀 있으니까 타이틀 아래에다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 이렇게 쓰시고요. 자, 요 안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모양 있는 형태를 적용을 할 건데, 자, 저는요, H1 태그에다가 글자 색상과 크기를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 H1 태그를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나는 선택은 H1 태그를 하겠다. 그러시면은 H1이라고 쓰시면요. 자, 여기서는 H1 태그가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 속성과 속성에 대한 값을 쓸 건데요. 값을 쓸 땐 반드시 중괄호 안에다가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 놓은 거를 우리는 얘를 선택자라고 합니다. 선택자.
자, 그리고 스타일 안에서는 주석의 처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태그에서는 주석을 이렇게 썼었죠. 자, 스타일 안에서는요, 주석이 이렇게 바뀝니다. 슬래시 별표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별표 슬래시로 끝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래에다 써놓은 뜻이 뭐냐면요, 문서에서 사용하는, 자, 문서에 있는, 문서에서 사용하는 H1 요소를 앞에다 모든이라고 써야지 될 것 같네요. 모든 H1 요소를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만약에 나는 H3, H2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아래에다가 그냥 H2 쓰시고, 자, 중괄호 만들어 놓으시면은 H2가 선택이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1에다가 모양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자, 역시 사용하는 방식은요, 여기에 아래쪽에 써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컬러, 그리고 값은 항상 콜론으로 쓰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원하는 색깔 전체 한번 아쿠아로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값 쓰면은 뭘로 마무리를 해야지 된다고요? 뭘로? 뭘로? 그렇죠. 반드시 세미콜론 찍으셔야지 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미콜론 찍으시는 거는. 자,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는 사실 안 찍어도 되지만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언제 찍어야 되고 언제 안 찍어야 되는지 헷갈리니까 그냥 무조건 찍을 거예요. 세미콜론은. 자, 근데 저거를 안 쓰시면은 분명히 CSS가 작동이 어디선가 안 될 거고 어디서부터 작동이 안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옆 사람 거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왜 그러면 제가 못 찾아요. 저도 못 찾으면은 여러분들 찾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아, 선생님, 저 이거 만약에 빨간색 썼는데 빨간색 안 나와요. 그거 못 찾으면 그냥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미콜론 찍는 거 깜빡하시면은, 자, 웬만하면 많이 찾아드리려고 애는 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CSS 작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저장하신 다음에 문서로 확인하시면 자, 어때요? 색깔 바뀌어 있죠? H1 태그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았을 때는 문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H1 요소를 선택해서 걔네들 컬러를 아쿠아로 바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서에서는 또한 아래쪽에 모든 H2 요소를 선택을 한 거고요. 맞죠? 자, H2가 지금 문서에 몇 개 있나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글씨 색깔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정해드릴게요. 오렌지로 한번 써보세요. 오렌지로. 자, 오렌지로 바뀌었나요? 네. 자, 세미콜론 찍으라고 했습니다. 세미콜론. 알겠죠? 값 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세미콜론 넣으셔야지 돼요. 자, 자, 세미콜론 다 넣으셨죠? 자, 그러면은 H 이 태그 쓰신 거에다가요. 자,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밑줄. 자, 밑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한번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F5 눌러서 새로 고침. 여기서요? 예, F5, 부장님 계속 F5. 예, 새로 고침. 자, 헤드 태그 안에다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타이틀 태그 안에다가 쓰고 있죠. 지금 타이틀 안에다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타이틀 안에 예. 어디에다가 쓰라고 돼 있나요? 헤드 헤드 안에. 근데 지금 타이틀 안에 쓰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타이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안에 스타일이 그럼 제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써야 되는 그래서 헷갈리니까 타이틀 밑에다가 쓰라고 그런 거, 타이틀 밑에다가. 예. 하는 게 변했지. 타이틀 아래에다가 이렇게 쓰시란 거예요. 자, 바뀌었지, 이제? 자, 밑줄은 뭘까요? 밑줄은? 자, 혹시 자, 밑줄 그릴 수 있는 라인 혹시 찾으셨나요? 이건 좀 어렵네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미안합니다. 자, 글씨 굵기가 지금 HE가 두껍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글씨 굵기를 자, 일반 그냥 보통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글씨 굵기를 보통으로 만드는 속성이 있다 하면 그게 이름이 뭘까요? 뭘까요? 자, 이거는 생각하시면은 답이 안 나오실 거거든요. 자, 자, 단어가 뭐로 시작을 할까요? 폰트일까요? 텍스트일까요? 그쵸, 뭐 폰트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그럼 F 폰트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쭉 폰트로 시작하는 거 쭉 나오죠. 자, 이거 여기가 글씨의 형태나 모양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폰트 디스플레이 이거 뭔지 모르겠고 자, 폰트 패밀리 이건 뭘까요? 그쵸, 글꼴을 바꾸는 거고요. 자, 폰트 피처 세팅 폰트, 저 모르는 것들 많네요. 자, 폰트 사이즈 이거는 뭘까요? 글자 크기. 그쵸.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폰트 스타일은 뭘까요? 그쵸. 글자 모양인데 이게 기울기예요. 얘가. 그리고 아래쪽에 쭉 가보시면은 자, 폰트 웨이트 이건 뭘까요? 그쵸. 이게 글씨 두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글씨에 관련된 거 자, 폰트나 또는 자, 텍스트로 시작하는 것들 찾으시면은 뭔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보이실 거거든요. 자,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속성을 찾으시면 또 되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굵기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굵어지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볼드, 볼더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를 볼드가 기본적인 글씨가 노멀이 될 거거든요. 노멀로 얘를 바꿔 놓으시면은, 자, 저는 지금 H1에다 써놨는데요. 네, 이렇게 써 놓으시면 글자 굵기가 다시 원래 보통 굵기로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보이나요? 이게 안 바뀌죠? 바뀐 거예요, 실은 이게. 위에 거 아 이건 아니죠. H1에다가. 아 맞아 이게 아니죠. 네,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자, 헤드 태그 안에다가 얘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부 정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스타일의 내부 정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요. 자, 바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되게 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다 적용할 건지 태그 찾아서 위에 가서 뭐 찾고 하면은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해결하려고 다른 걸 씁니다. 자, HR 태그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부 정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외부 정의 방식. 자, 그러면 스타일을 우리가 내부에다가 썼기 때문에 내부 정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스타일을 어디에다가 쓰기 때문에 외부 정의 방식이라고 부를까요? 그쵸. 외부에다가 만들어 놓고 쓰기 때문에 외부 정의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외부 정의 방식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